먼저 대외무역법하고 그 외국환 거래법을 같이 볼 텐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들이에요. 원래 무역실무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수험 시간 때는 몰랐어요. 수험 기간 때는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진짜 약간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운 과목이다. 지금 무역실무도 되게 많은데, 양이 많은데, 이거 언제 다 공부하나? 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10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도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거의 20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약간 확률적으로, 아무래도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거의 해놓으면 20점은 따놓고 간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 저는 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포기하실 수 있죠.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 대외무역법하고 외국환법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문제 양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안 해놔서 20점을 날리고 뭐 다른 무역실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20점 가까이 큰 포션을 취하는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인데 이거를 빼놓고 하시면 거의 80점에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80점이 만점인 거잖아요. 거의. 무역실무만 보면은. 그래서 저는 대외무역법, 외국화거래법 무조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물론 요즘에는 저 때는 막 이렇게 포기한다, 버렸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다들 많이 하고 계실 거고요. 당연히 뭐 그래도 막 무조건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거나 그냥 버릴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서 보지 않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밌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외국환거래 규정. 물론 통관을 할 때나 그럴 때도 그렇지만 물론 심사할 때도 외환 분야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외환 조사, 검사 이렇게 따로 나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FTA 하실 때 FTA 특례법으로 하시고, 아무래도 대외무역법은 약간 비특혜 할 때 좀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전략물자 할 때 좀 보시거나, 그럴 거예요. 많이 볼 일은 그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대외무역법은. 거의 관세법이나 특례법이 먼저 적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서 이제 적용을 기본적인 법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이런 법령들이고, 무역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 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잔소리 같지만 충분히 잘 확인하시고 버리지 마시고. 물론 외국환거래법 자본거래 넘어가면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고 할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 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규정까지는. 근데 그래도 자본거래 이쪽은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한번 확인하라. 확인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면 좀 그래도 쓰실 수 있고 법령 같은 것들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또 친숙하시잖아요. 관세법을 하고 있으니까 현토법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친숙하시니까 저는 이제 3단 법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3단 법령으로 구성을 했고요. 법제처나 이런 데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이렇게 다 3단부 들어보시잖아요. 대외무역법도, 법, 시행령, 규정, 이런 수준으로 볼 겁니다. 외국환거래법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이제 구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대외무역법은 파트 1에 대외무역법, 위임법령 상담 비보표를 해놨고요. 파트 2는 외국환거래법, 위임법령 상담 비보표로 좀 해놨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 3단 비보표라고 해서 규정이 여기 같이 있거든요. 법과 영과 규정이 여기 같이 해놨어요. 규정을 같이 해놨는데 규정을 같이 여기다가 해놨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규정이. 자본거래 가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라고 규정을 넣어놓긴 했지만 이 규정이 봐야 될 것도 있고 안 봐야 될 것도 있어요. 못 보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대략적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넣었고, 근데 이제 보기가 힘들어요. 규정을 여기서 3단 법령에서 보기엔 너무 길고 하니까 이거를 따로 이렇게 빼셨다고 보면 돼요. 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이거 보실 때 이거 규정이 이렇게 많네? 실제 규정은 또 어떻게 되어 있지? 하면서 이렇게 규정만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법령 규정이 여기 3단으로 있지만 규정만 살짝 또 다시 한 번 하나 더 빼놨다. 다시 보시기 쉽게
규정이 옆으로 3단으로 들어가면 너무 이제 법과 영은 작은데 규정이 이따만 하니까 보시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빼놨다. 그래서 한번 참고용으로 보시라 이렇게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는 좀 보도록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는 이제 좀 보기 쉽게 좀 편집을 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콕 집었다 한눈에 보이는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인데 제가 왜 이렇게 또 제목을 지었냐면 똑같죠. 무역실무랑 저는 이걸 좋아해요. 한눈에 보이는 거 항상 좋아하거든요. 저 엑셀이나 이런 거 작업할 때도 뭐 심사할 때 뭐 엑셀 작업 뭐 파트별로 요건, 심무, 뭐 품목 분류, 뭐 관세, 단가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아니면 외환 여러 분야가 있어요. 환급 또 과세 가격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데이터 돌린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막 돌리는 건데 엑셀로 막 돌려요. 데이터를 이렇게 그 수출입 신고 로우 데이터를 돌릴 때 한눈에 보이는 거 항상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작게 하면서 한눈에 표가 다 보일 수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는 것보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무역실무나 이런 것들 너무 많죠. 그래서 항상 저는 한눈에 보이게 구조적으로 보이게 딱 어디 내가 하고 있는지 보일 수 있게 이런 걸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런 제목 하나에도 제가 아주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파트 1에는 대무역법부터 우리 나갈 겁니다. 대무역법부터 나갈 것이고 대무역법의 위임 법령 3단 비교표라고 해서 법, 령, 규정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좀 차례를 좀 보고 싶은데 좀 차례가 여기 지금 이 파일에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편집장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셨고, 근데 이제 책을 잠깐 볼게요. 책에 보시면 목차가 있을 거예요. 한번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차례에 있는 컨텐츠 차례에 있는 대로 한번 볼까요? 앞장에부터 조금 뒤로 넘어가면 있거든요. 파트 1 이렇게 있고요. 그 파트 1의 3단 비교표 보면은 이제 1장의 총칙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통상진흥, 수출입 거래 이렇게 있죠. 한번 같이 교재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무역법의 지금 파트 1을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1장 총칙이 있고 2장의 통상의 진흥 이런 게 있고 3장에 수출입 거래가 있고 그리고 3장의 2장 원산지 표시 수입 수량의 제한 조치 수출입 질서 유지 보칙 벌칙 이렇게 있네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보실 때 이렇게 한눈에 그냥 대무역법을 딱 봤을 때 그냥 장만 봤어요, 사실. 물론 내용은 안에 맞겠죠. 하지만 그 관세법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적잖아요. 관세법은 뭐 200몇 조, 몇 300몇 조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적죠. 적고 이것만 딱 보면 되겠다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눈에 보실 때는 총칙에서는 여러 가지 뭐 목적이나 정의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2장에서는 통상의 진흥이죠. 우리 무역 대회법에서 이런 통상 진흥을 할 때 어떤 시책을 수립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수출입 거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좀 메인이겠네요. 수출입 거래가 좀 뚱뚱하죠. 크죠. 보면은 수출입 거래 안에 총칙이 있을 것이고 수출입의 원칙 같은 것들이 대무역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 수출입 거래가 나올 것이고 밑에 외화 획득용 원료. 이제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해서 수출하는 이런 외화 획득을 하는 것에 쓰이는 원료나 이런 수입 같은 거 구매들도 여기다 규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3절에 전략물자 수출입도 나와 있습니다. 전략물자가 굉장히 많죠. 전략물자도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이거는 진짜 실무에서도 많이 씁니다. 수출하실 때 뭐 러시아 막 이런 그 전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물자 상황화가 대상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실무하실 때 중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플랜트 수출도 있고요. 5절에 정부 간의 수출 계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랜트 수출, 정부 간의 수출도 하는구나. 이런 수출입의 전체적인 것들을 수출입 거래 3장에서 배우겠구나. 이제 한번 차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항상 목차를 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떤 걸 배우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장에 2 원산지 표시가 있네요. 원산지 표시,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원산지 표시 규정은 대외무역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출입 통관할 때 원산지 표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FTA 특례법에 나와 있는 그 특혜 특혜 관세 받으려고 FTA 특례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원산지 증명서도 하지만 비특혜 관세, 덤핑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비특혜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대외무역법에 있는 내용을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표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수입수량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은 수입수량 제한 조치는 뭐 실무에서는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수요업성 목적의 시험 같은 것들의 제한 조치 이런 것들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제한 조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출입 질서 유지 어떤 수출입 질서 유지 같은 것들이 있구나. 가격 조작 금지하는 내용들이구나. 그 다음에 보칙은 굉장히 그냥 보칙일 뿐이고 벌칙 같은 것들은 앞에 것과 연결해서 이거 어겼을 때 이런 벌칙이 있다는 것을 연계해서 봐야 될 것이고, 그죠? 벌칙은 약간 그래도 조금 가볍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큰 것들은 없어요. 물론 중요한 것들은 있지만 너무 부담이 되는 정도로 양이 크거나 이런 느낌은 그렇게는 없습니다. 관세법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래서 여기서 10점을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도 하나 꼭 잘 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3단 비고표 한번 볼까요? 옆에 보면은 외국환거래법은 더 간단해요. 보시면은 총칙 있고요. 그리고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 등이 있습니다. 은행 같은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에 취급기간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어떤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외국환 평형기금도 있습니다. 평형기금이라는 게 있네. 그리고 4장, 지급과 거래. 그리고 5장, 보칙, 벌칙. 이게 다예요. 외국환거래법은 법은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규정 같은 것들, 실무에서 쓰이는 규정들이 좀 깁니다. 자본거래나 이런 쪽에 그런 쪽이 크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 등 2장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이고 평형기금도 당연히 중요하고 사실 실무에서 중요한 건 4장이에요. 지급과 거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고 예외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상계랑 기간 초과 지급 그리고 3자 지급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많이 봅니다. 원래는 저도 외국환거래법을 이제 외환 조사, 검사 이렇게 있는데 조사할 이렇게 허위 신고죄 외국환 거래 요즘에 그런 것들 많아졌는데 그런 허위 신고라든지 아니면은 외국환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갔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거 외국환 조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있는 반면에 이런 심사 같은 거에서는 그냥 외국환 우리 심사 조사로 바뀌었죠. 조사로 바뀌었죠. 우리 외국환 검사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용어에 대해서 또 달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심사할 때, 우리 조사할 때, 관세 조사할 때 말씀드리면 AO 관세 조사라든지 통관 적법성 분야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관세 심사, 관세 조사라고 바뀌었잖아요. 조사하시던지 이럴 때는 이 지급과 거래에서 이 16조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본거래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놓쳐서 3자 지급했는지 아니면은 기간 초과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은 상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과태료 벌금 내는 것들이 많고요. 과태료 내는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굉장히 좀 실무할 때 중요하다. 자본거래 같은 것들도 해외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신고하고 했는지 이 신고의 의무 같은 걸 잘 지켰는지 이게 실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은 부담스러워서 다 자본거래 못 해주실지라도 한 번쯤은 보고 가시면 나중에 기억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나중에 실무 가셨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시험에 맞춰졌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지급과 거래 여기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뒤에 가면 이 벌칙 같은 것들은 당연히 앞에와 위를 이제 앞에 거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이 있다. 이런 것들 다 알아놓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간 거래 규정이 있죠.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규정이 옆에 제가 붙여놨어요. 외국간 거래법 이렇게 규정을 붙여놨는데 참고용으로 이거를 따로 떼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여기를 보면서 아 이게 규정이 조금 너무 많다 싶으면은 이 뒤로 가가지고 규정 쪽에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쪽은 3단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쪽은 풀로 이렇게 쭉 붙여놨어요. 뒤에 보시면 거의 317쪽 뭐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풀로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한번 참고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외무역법 위임법령 3단 비교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는 이제 대외무역법을 배울 거고 대외무역법에 이제 같이 위임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외무역 관리 규정이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시로 되어 있는 이 3단 위임 규조표를 보고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외무역법이라는 것은 그 무역에 관해서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무역 거래에 적용하는 무역 거래를 우리나라가 할 텐데 이 무역 거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법 중에 하나예요. 대외무역법은 전체적인 기본법이고 다른 법령에서 이 대외무역법을 제외하고라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기본으로 이제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외무역법의 성격 같은 것들은 이제 국제적 성격, 국내외적 성격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거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여러 가지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위임법적이고 그런 것들 그냥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목적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